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가짜 사무실을 만들고 가짜 서류를 채워 넣었던 수사 방해 사건. 이 사건 관련해 국정원에 파견됐던 변창훈 검사의 죽음을 두고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당장 죽음의 구판을 멈추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법사위원들은 윤석열 중앙지검장과 문무일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요? 변 검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절대적 책임은 박근혜 정부 탄생의 정당성을 뒤흔들 댓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가짜 사무실 공작을 지시한 정치 세력에게 있는 겁니다. 그 세력이 누굽니까?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영화 세트처럼 가짜 사무실을 만든 공작이 언제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나? 박근혜 정부 임기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남재준 국정원장의 국정원에서 자행된 겁니다. 변 검사 죽음의 억울함을 그나마 풀어주려면 수사를 멈추고 검찰 수뇌부가 사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멀쩡한 검사를 그런 말도 안 되는 공작에 동원했던 자들을 단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모조리 차단해서 모두 엄벌에 처해야 하는 겁니다. 수사를 멈추란요.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와가지고 아주 관련 뉴스가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네, 그렇죠.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져서 몇 가지 저희도 다뤄야 되겠죠? 예. 우선 첫 번째 뉴스가 뭡니까? 네,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어제 정상회담 한 다음에 했던 공동 기자회견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단순한 오랜 동맹국이 아닌 그 이상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 발언한 다음에 취재진의 질의응답 시간 가졌는데요. 이와 같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코리아 패싱이 불식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내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라면서 한국을 지나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점을 바로 말해줄 수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코리아 패싱 논란에 대해서 선을 그은 겁니다. 예, 이렇게 말을 하겠죠. 예. 뭐라고 합니까? 여기다 대놓고. 예. 물론 이 코리아 패싱이라는 단어 자체가 일본 언론이 처음 시작한 건데, 예. 여기 대해서 이제 야당도 이걸 가지고 오랫동안 공격해 왔죠. 예. 거기 그런 얘기에 이제 중지부를 찍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건데, 예. 그 이상의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생각해 보면. 한번 들어볼까요? South Korea, Republic of Korea, Korea is very important to me, and there will be no skipping South Korea. I can tell you that right now. 똑같은 말로 야당이 공격할 명분은 잃었다. 이 정도 의미죠. 예. 실제 미국이 이제 자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겠죠. 언제나. 예. 하지만 그런 의미는 있다. 예. 그래서 요 문장은 앞으로도 계속 써먹히겠죠. 예. 다음 뉴스는요. 네, 또 공동기자회견에서 두 정상은 한국 미사일의 탄도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요. 우선 도입할 미국 무기의 윤곽도 처음으로 공개했는데 제이스타즈 최소 4대 도입 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무기로 5조 정도 들 거라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무기 도입이 미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탄도 중량은 풀고 무기는 사고 어차피 무기는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왔어요. 어차피 사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얼마나 최신의 기술 무기를 도입하느냐 이거겠죠. 예. 이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정세현 장관하고 전 장관하고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또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한국 FTA가 미국의 좋은 협상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통상당국은 조만간 본격화될 개정 협상에서도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발언은 일본에서 했던 발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FTA가 미국의 좋은 협상이 아니다 이런 말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굉장히 원론적인 수준의 말밖에 없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일본에 방문해서 했던 일들 보면
일본은 저런 굴욕을 겪어도 괜찮나 싶은 아주 웃긴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아베 총리가 말하는데 중간에 끊고. 그렇죠. 예, 자기가 말한다든가. 미국에서도 그런 보도 많이 나왔어요. 어제 워싱턴 포스트인가요? 예, 거기서도 찾아와서 읽어봤는데, 아베가 트럼프에게 얼마나 잘 보이고 노력하는데 트럼프가 아베를 얼마나 막 취급하는가. 이 기사거든요. 네. 굉장히 민망한 표현이 있었는데요. 전략적 노예 상태에서 비용을 치렀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스트래티직 서브튜드. 예. 네, 전략적 노예 상태요. 네. 발음이 됐나요? 네. 예. 예속 상태. 예. 고급 단행이긴 한데 결국 맞아요. 딸랑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예. 충실한 조수 역할을 했다. 이런 식의 평가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 예를 드는 걸로 기사 가득 찼어요. 읽어보면 예를 들어서 아베는 미일 간 정상회담에서 역대 가장 가까운 사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트럼프는 거기에 보조를 맞춰줄 생각이 없는 것처럼 부른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은 예가 있는데 재밌는 예 중에 하나가 골프를 같이 쳤잖아요. 예. 골프에서도 웃긴 장면 나왔었는데 골프를 같이 쳤는데 그 모자를 썼을 거 아닙니까? 예, 골프 그렇죠. 모자에다가 이제 쓰고 나서 둘이 각자 모자에 사인을 하는데 트럼프는 모자 챙 한가운데. 너무 크게 썼죠. 한가운데 자기 이름을 크게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베는 쓸 데가 없잖아요. 옆에 귀퉁이를 조그맣게 쓰는 거예요. 사진 봤는데 정말 웃깁니다. 기사 제목 자체가 트럼프의 충실한 조수 역할을 하고 있다. 로얄 사이드킥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하여튼 기사 자체를 보면 이거 너무 이 기사 보면 일본인들은 정말 아베 정부를 규탄할 것 같다 싶은데 그런 말은 일본에서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접대해봐야 소용없다. 트럼프는 그냥 실무적이고 제대로 격식만 갖춰져서 대접하면 된다. 정확하게 필요한 거 계산해서 주고받는다. 이런 겁니다. 하여튼 관련해서 미국 언론에서도 트럼프가 한국에 가서는 톤다운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 물론 오늘까지 일정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봐야 되겠지만요. 이제까지의 말폭탄을 터뜨렸던 전례에 비하면 어제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미국 언론도 트럼프가 매우 자제했다라는 평가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연설만 넘어가면 폭탄은 터뜨리지 않고 갈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관련 뉴스가 많은데 이 정도 하죠. 중요한 건 이 정도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던 장면 두 가지는 하나는 친박단체가 트럼프 방문에 이 한미 정상회담에 기여했어요. 성조기와 태극기를 같이 흔들었죠. 예, 박근혜를 외쳤다고 하긴 하는데 어차피 트럼프는 한국말 모르니까 자기가 환영한 줄 알겠죠. 굉장히 기이한 방식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친박단체가 도왔다. 두 번째 제가 흥미로웠던 장면은 기사를 보다가 왜 박효신 씨의 야생화인가 이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예, 환영 만찬에 불렀던 노래죠. 그래서 제가 기사를 찾아봤더니 어려운 상황에서 양국 관계를 아름답게 발전시키자 그런 의미를 담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개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화사 관계자한테 연락해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냐 왜냐 그랬더니 바쁘다고 딸랑 얘기한 게 가사를 음미하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미를 해봐야 되고요. 북핵과 한미 외교가 걸린 중요한 가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사를 음미하고 잠시 저희 해석을 제가 이게 첫 가사가 이거예요. 하얗게 피어난 오름꽃 하나가 얼음꽃 하나가 달가운 바람에 얼굴을 내밀어.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쭉 음미를 하다 보니까 한 몇십 번 들었거든요. 그렇게까지 공을 들여서.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노래라고 하니까 가사를 음미하면. 하얗게 백인입니다. 트럼프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다 해석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작사가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거는 물어볼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그분은 어제 공연했기 때문에. 하얗게 백인 트럼프. 피어난 얼음꽃, 피어난 버짐입니다. 겨울에 하얗게 핀 버짐. 낮은 지질 북핵 문제, 피부 트러블이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달이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별명. 예. 의문의 여지가 없죠. 가운. 의사들이 입는 옷이죠. 가운. 너무 심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거기에 그렇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운을 입자 버짐 치료를 해서 얼굴을 내밀어. 예. 정확한 해석을 해보고요. 다음 그래서 쭉 하다가 또 있네. 청와대 관계자가 당황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기. 한 줄기 햇살에 몸을 녹이다. 그렇게 너를 또 한번 내게 온다. 예. 햇살, 이거 햇볕 정책이죠? 작사가가 전혀 동의하지 않은 해석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햇볕 정책 때문에 문재인에게 온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뭐 사랑의 피고 타버리는 불꽃 뭐 이런 거. 타버리는 불꽃. 이건 뭐 문자 그대로입니다. Fire and Fury. 네, 화염과 불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꺼지는 거죠. Fire and Fury가 여기 와가지고. 예. 나머지 가사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자 해보시고요. 예. 굉장히 좀 어려운 대목이 하나 나와요. 요거만 제가 서비스 하나만 더 하면은 메말라가는 준비 잘했어요. 메말라가는 게 온몸이 타들어가고 이게 좀 어려웠어요. 제가 뭐냐면은 이 발사체 입장을 표현한 겁니다. 발사체. 우리가 이제 탄도 중량 무제한으로 합의를 했잖아요. 그동안에 사거리가 짧아가지고 발사체들이 도달하지 못하고 목적지에 꺼져버린 발사체의 애환 이런 으로 표현한 거죠. 김어준 공장장의 지극히 주관적인 가사 해석이라고 보면 되겠죠. 저는 이 노래를 듣고 미사일 중량 해제를 예상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해보시고 예 가사가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아니 가사가 중요하다는데 아무도 해설을 안 해줘가지고 심심해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버전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뭐 있습니까? 네, TV조선이 계속해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건강이 호전되었다라는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혼자 휠체어에 앉아있는 모습 등을 내보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삼성 서울병원 쪽에서도 건강 상태가 호전된 것은 사실이다라고 밝혔다라고 하는데요. 인지 능력이 서서히 회복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식불명이 되게 3년이 됐죠. 예. 간간히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간간히. 예. 앞모습이 안 나옵니다. 예. 이 해석을 듣고 나서 야, 술 취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문자가 많네요. 예. 야생화에 대한 해석이라는 여러분도 해보세요.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청와대 관계자가 그랬어요. 가사를 음미하라고. 예. 바쁘다고. 음미했더니 이런 해석이 나왔다.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어제 검찰이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협회장을 지낸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관련해서 검찰은 전 수석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이었던 윤모 전 비서관 등 3명을 협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체포했는데요. 전 수석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어떠한 불법 행위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면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심정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저희 방송에도 출연하셨던 분인데, 예. 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 이제 전 수석의 연루는 나올 것 같고, 이런 수사는 그런데 오히려 야당을 긴장시킵니다, 원래. 예. 현 정권의 정무수석까지 수사한다 하면 이게 현 정부에 타격을 줄 것 같은데, 물론 수석이 직접 연루됐다면 타격을 줍니다. 근데 이제 이런 뉴스 자체는 야당을 매우 긴장시키는 기사죠, 사실은. 자, 다음 뉴스는요. 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당내에서 자신을 향해 나오는 비판과 책임론에 대해서 모든 투덜거림에는 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관련해서 어제 뉴스공장에서도 유성엽 의원이 나왔었는데 여러 가지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만찬에 초대됐던 정당의 대표들 중에 두 분이 못 갔죠. 예. 네, 주호영 원내대표랑요,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각각 무슨 이유죠? 하나는 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에 있었고요. 안철수 대표는 일정 통보를 늦게 받았다 뭐 그런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안철수 대표는 그리고 이제 도착하자마자 수도권 3중 방어망 뭐 이런 얘기 했죠. 그래서 제가 아마 이스라엘 아이언돔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저 국제 분쟁에 관심이 많아서 이 아이언돔에 대해서는 좀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아이언돔 알아보러 갔나 보다 하고 일정을 찾아봤더니
에어로스페이스 인더스트리 회사를 갔어요. 예. 여기는 아이언돔 개발사가 아닙니다. 아이언돔을 라파엘이라는 회사에서 개발했고요. 예, 에어로스페이스는 입찰 경쟁에서 라파엘에서 졌어요. 예. 개발은 라파엘이 했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아이언돔 자체가 사실은 가자지구 하마스가 쏘는 단가가 몇십만 원짜리 집에서 조잡하게 만든 로켓을 상대하는 거거든요. 예, 탄도탄 상대하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조잡한 로켓도 아이언돔이 제대로 방어를 못했다고 이스라엘 내에서 양심선언 같은 거 많았어요. 모티 셰퍼 뭐 이런 과학자가 라파엘에 근무하던 과학자거든요. 작동 안 한다고. 예. 미국 MIT 유명한 포스덜 교수도 아이언돔 작동 안 한다고 비판했었죠. 예. 저희랑 인터뷰 한번 했었는데 포스덜 교수 한번 인터뷰해야겠네요. 아이언돔 작동하는가. 약간 두 양반이 못 갔다. 예, 예. 그런 경우가 그렇게 뭐 많지 않거든요. 정당의 대표가 미국 대통령 정도 방문하면 만찬에 거의 100% 참석하는데 두 분이나 못 갔어요. 예, 특이한 경우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지난해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 내통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로버트 뮬러 특검이요. 이번에 최소 9명 정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여기에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또 사위인 제널드 큐시너 백악관 선임 고문 같은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긴장시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큰아들하고 첫 번째 사위가 연루됐잖아요. 예. 두 사람 다 지금, 청와대가 아니죠. 백악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고, 게다가, 또 포함된 사람이 트럼프 그룹, 자기 회사죠. 그렇죠.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트럼프 그룹의 부회장이었던 변호사 있거든요. 마이클 코온. 예. 그거 어떻게 딱딱 말해줍니까? 예. 하여튼 자기 측근 인사들이 이제 대거 포함돼요. 여기서 가족들이나 부회장이 또 연루된 걸로 나오면 이건 이제 전국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거 최순실 게이트가 그랬듯이 주변부로부터 다가오는 건데 미국 특검 안 봐주거든요. 예. 어떻게 될지 그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네, 그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치현 장관님. 예, 안녕하세요. 자, 요즘 이렇게 저희 섭외 잘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섭외 잘 응하지 않으면 까칠하고 자꾸 그러니까. 자,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었어요. 예, 트럼프가 워낙 노련한 장사꾼이라, 예, 일본에서 여러 가지 얘기 듣고 와서 폭탄 발언하는 거 아니냐 걱정 많이 하셨는데 일단 이 정상회담이 뭐 짧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메시지 나왔으니까 총평을 해보시자면요. 정상회담 시간이 짧은 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당도 있긴 있대요. 근데 예. 한미 간에는 우리 외교부 저쪽의 국무부 또는 백악관과 청와대가 사전 조율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예. 사전 조율을 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정상이 같이 만나서 얘기하는 시간이 꼭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미리 다 조율됐다. 예. 그렇죠. 시간은 중요한 게 아니었고. 예.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죠. 남북 정상은 좀 달라요. 완전히 그건 정상이 직접 협상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번에 총평을 한다면은 절반의 성공 이상은 좀 된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보십니까? 예. 굉장히 까칠하게 평가하시는 분인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대북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하셨는데 요 정상회담은 절반 이상은 성과를 얻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물론 이제 수십억 달러의 무기를 사주기로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터뜨려버려서 네. 알게 됐지만은 사실은 같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 공동 뭐 기자회견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용어들을 좀 보면은 예, 그동안에 대미 일변도 외교에서 좀 벗어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균형 외교는 아니다 하는 얘기를 이제 뭐 길게 설명했지만 네. 뒤에 가면은 외교의 지평을 넓힌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죠. 예. 예, 그 지평을 넓힌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대미일변도역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중국과의 관계도 또 러시아의 관계도 또는 뭐 동북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좀 더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거는 그 31일 날 있었나요? 30인가? 31인가? 우리 외교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할 때 그 산불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네. 예. 사드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MD 체제. MD 체제 편입하지 않는다. 예. 그다음에 한미일 그 관계를 군사 동맹 관계로 발전시키지 않는다는 산불을 얘기했는데. 일본과는 군사 동맹 없다. 예. 그렇죠. 예. 그거를 그거 30일 날 외교부 장관의 국회 답변하고 이번에 공동 기자회견에서 나온 균형 외교 이걸 연결시켜 보면은 사실상 균형 외교가 아니라 외교 지평 확대. 예. 사실상 미국과 중국 사이에 등거리 외교로 나갈 수 있는 어떤 도약되는 말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점수를 좀 잘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런 말씀하셨죠. 그렇게 한미 외교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고.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메시지 속에 그런 기미가 보였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군요. 예. 예. 그 대통령의 메시지는 미리 준비된 거니까, 예. 그렇게 준비됐다면 아마 그런 외교 정책 방향이 그렇게 수립된 걸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 같고, 그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오늘인가요, 내일인가요? 문 대통령이 바로 동남아로 떠나지 않습니까? 예, 베트남에서 열리는 국제 회의 때문에. 예. 동남아 3국 뭐 인도네시아하고 간다고 하는데 그것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외교 지평을 확대하겠다 하는 것도. 그쪽은 그게 안보와 관련해서는 크게 직접 관련되는 건 없고 이제 경제 쪽으로는 의미가 있죠. 그렇군요. 그런 의미가 있죠. 자,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무기 수입은 사실 우리가 항상 해오긴 해왔는데 예. 그 액수도 뭐 이미 세계 1위를 뭐 기록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무기 수입 자체야 해왔는데 중요한 건 그 무기가 정말 우리가 원했던 무기를 수입하지 못했던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첨단 무기를 안 준다든가. 예. 이번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찰기를 사는 것 같고, 네. 핵잠수함을 도입하는 것 같은데, 예. 그건 뭐 군대에서는 절실히 필요했을 거예요. 특히 정찰기를 우리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게 된다면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찰기는 북한에 대한 위협이라기보다는 북한에 대한 이 억지 능력 내지는 북한의 행동을 감시한다고 할까. 그래서 그건 안보 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진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핵 잠수함까지 필요한지는 그거는 제가 기술적인 건 잘 모르겠어요. 뭐 국방부 장관이 해군 출신이어서 일찌감치 핵 잠수함 도입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니 결국 그것이 현실로 되긴 되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런 걸 사주는 대신 트럼프가 북한을 상대로 해서 험악한 말을 쏟아내지 않고, 두 번째는 장비는 많이 있다. 그러나 이것을 쓸 일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외교적인 해법을 좀 모색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띄웠어요. 네, 발언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 움직임이 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는데, 그거 좀 두고 보자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괜찮은 얘기 같아요. 미국 언론도 그런 반응인데 이제 트럼프가 톤다운을 하고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식의 메시지를 내긴 냈으니까요. 거꾸로 이제 장관님이 걱정하셨던 거는 거꾸로 여기 와서 더 강성 발언을 쏟아낼까봐 일본을 거치고 와서 그런 걱정을 하셨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국회에서는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에 뭐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했던 거는
험악한 말을 쏟아낸 건 그만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무기를 좀 팔려고 하는 거다 하는 분석을 하지 않았어요? 네. 일본에서도 무기를 많이 사줬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 총리가 대북 압박과 제재를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 때 거기에 화답을 하지 않고 전략적인 끝냈다 하는 동문서답을 했어요. 네네. 그거부터가 지금 우리한테는 좋은 신호였죠. 걱정했는데 오히려 그 좋은 신호가 일본에서 나왔고 그 연장선상에서 미국 간에 물밑 접촉이 있다는 것을 사실상 시인하고 움직임을 좀 지켜보자 하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무기를 팔았다. 네. 무기를 사주니까 그런 얘기까지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선후 관계는 좀 다시 또 살펴봐야 되겠으나 그러나 물밑 접촉이 곧 미국 간의 대화로 발전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 얘기한 것은 우리한테는 선물이라면 선물입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아니 비싼 무기 사주고 그 정도 선물도 안 받아도 되겠어요? 그렇죠. 예. 사실 무기는 계속 사왔긴 합니다만 생색을 자기도 이제 미국에 무기를 이렇게 많이 팔았다. 미국에 돌아갈 때 그런 성과를 자랑해야 되겠죠. 그러면 솔직해요, 그 사람. 예. 이제 앞으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겠다는 얘기는 무기 공장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얘기도 했는데, 네네. 어쨌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백인의 노동자들이 그 트럼프의 지지 세력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그렇죠. 의식하고 한 발언이에요. 그렇겠죠. 그리고 무기는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우리가 얻어낼 게 뭐였냐. 이게 이제 소위 대화 관련 발언들 그리고 이제 강성방을 늘어뜨리고 그리고 북한과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걸 얻어낸 거라고 보는데 또 한 가지가 거론되는 게 코리아 패싱에 대한 끊임없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 이 얘기를 적어도 그 회담에서는 없다고 선언한 것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글쎄 면전에서 그 코리아 패싱 하겠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 나중에 헐망정 그렇게는 안 하죠. 예. 아니 코리아 패싱이라는 건 그리고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코리아 패싱 당하는 거기 때문에 예. 앞으로 한미 관계, 한중 관계 또는 남북 관계를 잘 꾸려 나가면은 코리아 패싱은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코리아 패싱은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를 제끼고 할 수만은 없어요. 우리가 잘 감시를 하고 남북 관계를 잘 관리해 나가면은 코리아 패싱은 안 일어나죠. 국내 정치적 효과 정도는 있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야당에서 계속 공격하던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말들을 틀어주면서 이제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는 국내 정치적 효과는 있겠지만 정말로 미국이 그런 마음 먹고 하게 되면 막을 길은 없죠. 예. 이건 어떻습니까? 코리아 패싱을 사전에 알려주고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코리아 패싱 이미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외교력이다. 예. 이건 어떻습니까? 탄도 중량 제한. 이건 예전부터 우리 정권이 우리 정부가 원해왔던 거 아닙니까? 보수지 가릴 것 없이. 그래도 단 공짜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무기를 많이 사준 대신 이 정도는 얻어냈어. 무기 사는 얘기니까. 그다음에 기술 제공 문제이기 때문에 예. 공짜는 아니지만은 보수 쪽에서 그런 것을 좀 늘리게 되면은 안심이 된다고 그걸 많이 주장을 해왔었는데 그래서 우리 국내에 또 보수를 끌어안으면서 문재인 정부가 좀 더 전향적인 대북 정책이라든가 북핵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은 될 겁니다. 일을 하려면 돈 써야죠. 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예. 일하려면 돈 써야죠.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주셨는데. 예. 아니, 자식을 키우려면은 쓸 돈 안 쓸 돈 다 쓰면서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운영하려면은, 더구나 외교하려면 쓸 돈 안 쓸 돈 써가면서,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는 건데, 그렇게 탄도 중량 늘리는 것도 무기 구매 또는 기술 지원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가면서 외교에서 조금 독자성이라고 그럴까, 대미 의존성을 탈취할 수 있다면, 장사로 치면 남는 장사죠. 손해는 안 봤어요. 손해는 안 보셨다고 중평을 하시는 거군요. 예. 예. 나도 이제 존말 해줘야지. 너무 크게 하니까 섭섭하다고 그래서 안 되겠어.
아니, 그건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이번 잘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이 잘했다고 하시니까 평소에 진짜 쓴소리 많이 하시다가 이번 정상회담은 나쁘지 않았나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지금 이제 뭐 북한과 우리 정부도 비공식 접촉이 있었다고 하고 지금 미국도 접촉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물꼬가 언제쯤 트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 오랜 경험으로 보실 때. 그래서 이제 그 미중 정상회담까지 지켜보고 나서 전망을 해야 되겠지만 예. 아마도 이 평창 올림픽 문제를 가지고 남북이 좀 만나야 될 거예요. 평창. 예, 예. 그러면 2월이지만 그 사전 준비하려면 얼마 시간이 없습니다. 네네. 특히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좀 단일팀을 구성하자는 얘기를 했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울 거예요. 선수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단일팀은. 네. 자기가 나갈 수 있는 찬스가 그만큼 줄어드니까. 그러나 분산 개최 내용상 분산 개최고 공동 개최는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에게는 건네볼 수 있지 않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김정은 시대에 돌아서 김정은이 작심을 하고 개발한 것이 마식령 스키장입니다. 어허. 예. 그 비행장도 만들었어요. 갈마 비행장이라고 원산 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평창 올림픽을 위해서 뭐 용평 쪽에다 스키장을 크게 건설한 것은 아깝지는 하지만 예. 그쪽에서 경기 일부를 하는 식으로 해서 공동 개최 형식으로 하면은 북한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대화를 시작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걸로 화두를 열어놓고 그다음에 설계기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자회담은 다시 한번 건네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고요. 예, 평창 올림픽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저희가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바른정당 소속 의원 9명이 오늘 탈당계를 제출합니다. 황영철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황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런 인터뷰는 항상 곤혹스럽시죠? 예. 네, 사실 그랬습니다. 또 어떻게 해요? 해야죠. 예. 저보고 하자는지 모르겠어요. 예. 예전부터 쭉 곤란한 인터뷰는 저희하고 해오셨기 때문에. 네네. 사실 여러 가지 이유를 표면적으로 되긴 됩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탈당하게 된. 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역에서의 목소리라고 봐야죠. 보수 지지층의 목소리. 예. 뭐 무조건 합치라. 이게 지금 보수 지지층의 목소리니까 이 뜻에 따라서 이제 더 이상 분열된 모습으로 서로에게 삿대질하지 말고 하나로 뭉쳐서 색을 좀 만들어 봐라. 이런 뜻에 따라서 했다고 봐야죠. 물론 뭐 그 안에 또 지방선거에서의 우려도 포함되겠죠.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신데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방선거 준비하면서 예. 뭐 저희 지역만 보더라도 많은 좋은 입지자들이 바른정당 후보로 나설 생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반영이 됐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 뭐 그런 이유들, 뭐 정치가 현실이기 때문에 지방선거도 준비해야 되고 또 이렇게 나눠줘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다 이해는 갑니다. 그런 부분들은. 네. 네. 그런데 이제 이전부터 쭉 탈당파, 통합파, 뭐라고 보든 간 9분들이 거의 비슷하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만으로는 안 된다는 요구를 오랫동안 해오셨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서청원 최경환 의원이 여전히 출당될 가능성 혹은 기미가 안 보이는데도 그러면 이게 내세웠던 명분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요구했던 상황하고도 다르고 겨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실상 정치적으로 이미 끝났는데 이 서청원 최경환 의원은 그러면 자유한국당 입당을 하신 다음에 출당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출당을 자유한국당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보는
또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평가가 저는 자유한국당 내 지금 정치정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 출당을 결단한 홍준표 대표의 노력은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대단히 힘든 결정을 내렸다고 보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또 홍준표 대표가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인적 쇄신이라든지 과거의 단절에 힘을 보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은 참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특정인을 거명해서 이야기하면 오히려 그로 인해서 지금 분란을 증폭시키고 또 이게 길게 보면서 쇄신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뭐 즉각적인 그런 저항들이 오고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합니다만 자유한국당에 들어가서 정말 개혁적인 보수로서 재건하기 위한 노력은 아마도 힘들지만 계속돼야 될 거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청원 최경환 출당 관련해서는 의총을 소집해야 되는데 이제 의총에 참석해서 이 두 사람의 철당을 위해서 이 9분들이 함께 노력한다. 뭐 이런 공감대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런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입장을 발표할 때 어쨌든 이런 개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는 것이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저희도 고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입장 표명을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더라도 그런 9분 사이에 내적 공감대는 있습니까? 다 같은 마음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게 가능할까요? 서청원 의원과 최경환 의원을 원내 의총을 통해 가지고 출당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 하는 걸 계속 물어보시니까. 예. 사람들은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예. 네, 궁금하시겠지만 예. 그거는 결과로서 보여져야 될 부분이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거를 말씀드리는 것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에서 좀 깊이 봐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곤란한 사정은 알겠고요. 이건 어떻습니까? 네. 김무성 의원 경우에는 다른 분들은 또 모르겠습니다만 네. 김무성 의원이 사실은 바른정당을 창당한 분이고요. 예, 사실상. 네.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이제 끝까지 남아서 당시 새누리당의 계획을 도모해 보겠다고 했을 때 끝까지 설득해서 바른정당으로 오게 만든 분인데 네. 다른 8분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김무성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더라도 적어도 그런 과거로 생각했을 때는 유승민 의원과 함께 끝까지 설득하겠다.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가장 먼저 거꾸로 다시 복당을 주도하는 건 이거는 너무 정치 도의상 네. 이건 너무 두 번의 배신 아닙니까? 너무 가혹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유승민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가혹한 게 아닐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두 번의 의총을 거치면서 당대당 통합을 통한 통합전대 요구안을 가지고 끝까지 함께 가자고 서로 설득을 해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의원께서 못 가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같이 못 가게 된 거죠. 뭐 저희가 그 바른정당을 창당하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대해서는 뭐 후회 없습니다. 국민 뜻에 따라서 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보수의 본류가 되기 위한 이 노력이 성공하지 못했고 이제는 이 성공하지 못한 길을 계속 탈일 없이 가야 되느냐 아니면 새 길을 가야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지금 결단을 내린 거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합당한 이후에 통합한 이후에 좀 더 좋은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보수 지층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제가 곤란한 질문만 드리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어차피 지금 곤란한 상황이시니까 네. 어디랑 인터뷰하셔도 곤란한 질문밖에 없어요. 특히 더 하시는 것 같은데. 홍준표 대표는 또 녹취록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예, 주장들이 뭐 각각 갈리긴 합니다. 홍준표 대표는 그 재판 시작되기 전에 예, 네. 항의한 정도로 이제 얘기하고 있고 소창원 의원은 그게 아니라 자신한테 뭐 청탁을 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갑자기 국민의당에서 그게 아니라 재심 전에 그 진술을 번복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담겼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버전이 존재하는 상황이에요. 혹시 이 녹취록 관련해서는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그 내용에 관해서? 아는 바 없고요. 어쨌든 홍준표 전에 듣는 얘기로는 홍준표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저는 이 녹취록 문제가 지금 나온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친박 쪽에서 홍준표 대표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 아니면 국민의당에서 또 자유한국당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 이런 수단으로 사용이 될 텐데요. 대단히 정치공학적인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결국 국민들께서도 홍준표 대표에 대한 재판이 오랫동안 진행됐고 정말로 진실을 가리기 위한 거였다면 그 이전에, 그리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충분히 이 문제가 공개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전혀 거론하지 않다가 지금 와서 자당의 이익이나 좌파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을 공개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거라고 봐야죠. 뭐 카드는 결정적일 때 쓰는 거니까요. 쓰는 사람의 마음인데 하여튼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거기까지만 질문 드리고,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이제 혹시라도 홍준표 대표 녹취록 때문에 이제 골라질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복당한 혹은 뭐 김무성 의원 같은 분이 자유한국당의 당권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복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길래 한번 여쭤본 겁니다. 논리의 비약은 끝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뭐 홍준표 대표를 잘 지키고 힘을 갖고 자유한국당 바꾸고 보수 재건하는데 힘 보탤 거고요. 김무성 대표께서도 무슨 당권 욕심 이런 거 지금 전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니까 그건 분명 잘못된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만 여쭤본다고 하는 게 벌써 세 번째인데. 추가 탈당이 있습니까? 그건 제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워낙 이제 많은 고민들을 의원님들께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는데, 다만 지난번 두 번의 의총 과정 속에서 대체적으로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몇 분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은 지금 많은 이제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추가 탈당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점의 문제일 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가능성은 높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시점은 모르시고요. 제가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입장을 제가 다 확인할 수는 없고요. 규모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몇 명에서 몇 명까지? 적게는 뭐 몇 명에서? 저희가 그날 의총 과정에서 확인은 바로는 자유한국당과의 당대당 통합을 하자고 말씀하신 중립지대 의원님들이 5분 정도는 더 계시거든요. 5분. 다 가능성 있는 분들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글쎄, 그것이 자유한국당과의 지금 상태에서 자유한국당의 입당의 결정을 내리는 그런 방향으로 갈지는 정확히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가능성은 높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성은 높다. 연결한 김에 40초밖에 안 남았는데 곤란한 질문일 텐데 현재 재판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의원님 정치자금법 관련해서? 진행 중이고요. 저는 담담하게 제가 할 수 있는 소명 최선 다할 것이고요. 그리고 뭐 법적인 판단에 따라서 또 뭐 잘 따라야 되겠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화 연결해서 가볍게 했고요.
가벼운 거고요. 저기 스튜디오에 한번 나와서 예. 네. 하드 스파링 한번 하시죠. 네, 조만간. 아유,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황영철 의원이었습니다. 합의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요, 우선 도입할 미국 무기의 윤곽도 처음으로 공개했는데 제이스타즈 최소 4대 도입 등이 있습니다. 이 3가지 무기로 5조 정도 들 거라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무기 도입이 미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탄도 중량은 풀고 무기는 사고 뭐 어차피 무기는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왔어요. 어차피 사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얼마나 최신의 기술 무기를 도입하느냐 이거겠죠. 예. 이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정세현 장관하고 전 장관하고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또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한국 FTA가 미국의 좋은 협상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통상당국은 조만간 본격화될 개정 협상에서도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발언은 뭐 일본에서 했던 발언들에 비하면 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FTA가 미국의 좋은 협상이 아니다 이런 말하고 뭐 문재인 대통령은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굉장히 원론적인 수준의 말밖에 없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일본에 방문해서 했던 일들 보면 아 일본은 저런 굴욕을 겪어도 괜찮나 싶은 아주 웃긴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뭐 아베 총리가 말하는데 중간에 끊고 그렇죠. 예, 자기가 말한다든가 미국에서도 그런 보도 많이 나왔어요. 어제 워싱턴 포스트인가요? 예, 거기서도 찾아와서 읽어봤는데 아베가 트럼프에게 얼마나 잘 보이고 노력하는데 트럼프가 아베를 얼마나 막 취급하는가. 이 기사거든요. 예. 네, 굉장히 민망한 표현이 있었는데요. 전략적 노예 상태에서 비용을 치렀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스트래티직 서브튜드. 예. 네, 전략적 노예 상태요. 네. 발음이 됐나요? 네. 예. 예속 상태. 예. 고급 단행이긴 한데 결국 맞아요. 딸랑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예. 충실한 조수 역할을 했다. 이런 식의 평가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 예를 드는 걸로 기사 가득 찼어요. 읽어보면 뭐 예를 들어서 아베는 미일 간 정상회담에서 역대 가장 가까운 사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트럼프는 거기에 보조를 맞춰줄 생각이 없는 것처럼 부른다.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은 예가 있는데 재밌는 예 중에 하나가 골프를 같이 쳤잖아요. 예. 골프에서도 웃긴 장면 나왔었는데 골프를 같이 쳤는데 그 모자를 썼을 거 아닙니까? 예, 골프 그렇죠. 모자에다가 이제 쓰고 나서 둘이 각자 모자에 사인을 하는데 트럼프는 모자 챙 한가운데. 너무 크게 썼죠. 한가운데 자기 이름을 크게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베는 쓸 데가 없잖아요. 옆에 귀퉁이를 조그맣게 쓰는 거예요. 사진 봤는데 정말 웃깁니다. 기사 제목 자체가 트럼프의 충실한 조수 역할을 하고 있다. 로얄 사이드킥 뭐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하여튼 뭐 기사 자체를 보면 야 이거 너무 이 기사 보면 일본인들은 정말 아베 정부를 규탄할 것 같다 싶은데 예, 그런 말은 일본에서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접대해봐야 소용없다. 트럼프는 예, 그냥 실무적이고 타버리는 불꽃 이건 뭐 문자 그대로입니다. Fire and Fury. 네, 화염과 불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꺼지는 거죠. Fire and Fury가 여기 와가지고 예, 나머지 가사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자 해보시고요. 예. 굉장히 좀 어려운 대목이 하나 나와요. 요거만 제가 서비스 하나만 더 하면은, 메말라가는, 준비 잘했어요. 메말라가는 온몸이 타들어가고, 이게 좀 어려웠어요, 제가. 뭐냐면은, 이 발사체 입장을 표현한 겁니다, 발사체. 우리가 이제 탄도 중량 무제한으로 합의를 했잖아요. 그동안에 사거리가 짧아가지고, 예, 발사체들이 도달하지 못하고, 목적지에 꺼져버린 발사체의 애환, 이런 으로 표현한 거죠. 예. 김어준 공장장의 지극히 주관적인 가사 해석이라고 보면 되겠죠. 저는 이 노래를 듣고 미사일 중량 해제를 예상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해보시고 예 가사가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아니 가사가 중요하다는데 아무도 해설을 안 해줘가지고
심심해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버전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뭐 있습니까? 네, TV조선이 계속해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건강이 호전되었다라는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혼자 휠체어에 앉아있는 모습 등을 내보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삼성서울병원 쪽에서도 건강 상태가 호전된 것은 사실이다라고 밝혔다라고 하는데요. 인지 능력이 서서히 회복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식불명이 되게 3년이 됐죠. 예. 간간히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간간히. 예. 앞모습이 안 나옵니다. 예. 이 해석을 듣고 나서 야, 술 취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문자가 많네요. 예. 야생화에 대한 해석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해보세요.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저한테 강혜자가 그랬어요. 가사를 음미하라고. 예. 바쁘다고. 음미했더니 이런 해석이 나왔다.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어제 검찰이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협회장을 지낸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관련해서 검찰은 전 수석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이었던 윤모 전 비서관 등 3명을 협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체포했는데요. 전 수석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어떠한 불법 행위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면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심정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저희 방송에도 출연하셨던 분인데, 예. 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 이제 전 수석의 연루는 나올 것 같고, 이런 수사는 그런데 오히려 야당을 긴장시킵니다, 원래. 예. 현 정권의 정무수석까지 수사한다 하면 이게 현 정부에 타격을 줄 것 같은데, 물론 수석이 직접 연루됐다면 타격을 줍니다. 근데 이제 이런 뉴스 자체는 야당을 매우 긴장시키는 기사죠, 사실은. 자, 다음 뉴스는요. 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당내에서 자신을 향해 나오는 비판과 책임론에 대해서 모든 투덜거림에는 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관련해서 어제 뉴스공장에서도 유성엽 의원이 나왔었는데 여러 가지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만찬에 초대됐던 정당의 대표들 중에 두 분이 못 가죠. 예. 네, 주호영 원내대표랑요,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각각 무슨 이유죠? 하나는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가짜 사무실을 만들고 가짜 서류를 채워 넣었던 수사 방해 사건. 이 사건 관련해 국정원에 파견됐던 변창훈 검사의 죽음을 두고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당장 죽음의 구판을 멈추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법사위원들은 윤석열 중앙지검장과 문무일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요? 변 검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절대적 책임은 박근혜 정부 탄생의 정당성을 뒤흔들 댓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가짜 사무실 공작을 지시한 정치 세력에게 있는 겁니다. 그 세력이 누굽니까?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영화 세트처럼 가짜 사무실을 만든 공작이 언제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나? 박근혜 정부 임기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남재준 국정원장의 국정원에서 자행된 겁니다. 변 검사 죽음의 억울함을 그나마 풀어주려면 수사를 멈추고 검찰 수뇌부가 사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멀쩡한 검사를 그런 말도 안 되는 공작에 동원했던 자들을 단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모조리 차단해서 모두 엄벌에 처해야 하는 겁니다. 수사를 멈추란요.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와가지고 아주 관련 뉴스가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네, 그렇죠.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져서 몇 가지 저희도 다뤄야 되겠죠? 예. 우선 첫 번째 뉴스가 뭡니까? 네,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어제 정상회담 한 다음에 했던 공동 기자회견이었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단순한 오랜 동맹국이 아닌 그 이상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 발언한 다음에 취재진의 질의응답 시간 가졌는데요. 이와 같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코리아 패싱이 불식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내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라면서 한국을 지나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점을 바로 말해줄 수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코리아 패싱 논란에 대해서 선을 그은 겁니다. 예, 이렇게 말을 하겠죠.
예. 뭐라고 합니까? 여기다 대놓고. 예. 물론 이 프로페싱이라는 단어 자체가 일본 언론이 처음 시작한 건데, 예. 여기 대해서 이제 야당도 이걸 가지고 오랫동안 공격해 왔죠. 예. 거기 그런 얘기에 이제 중지부를 찍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건데, 예. 그 이상의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생각해 보면. 한번 들어볼까요? South Korea, Republic of Korea, Korea is very important to me, and there will be no skipping South Korea. I can tell you that right now. 뭐 똑같은 말로 야당이 공격할 명분을 잃었다. 이 정도 의미죠. 예. 실제 미국이 이제 자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겠죠. 언제나. 예. 하지만 뭐 그런 의미는 있다. 예. 그래서 요 문장은 앞으로도 계속 써먹히겠죠. 예. 다음 뉴스는요. 네, 또 공동기자회견에서 두 정상은 한국 미사일의 탄도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기로. 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에 있었고요. 안철수 대표는 일정 통보를 늦게 받았다. 뭐 그런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안철수 대표는 그리고 이제 도착하자마자 수도권 3중 방어망 뭐 이런 얘기 했죠. 그래서 제가 아마 이스라엘 아이언돔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저 국제 분쟁에 관심이 많아서 이 아이언돔에 대해서는 좀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아이언돔 알아보러 갔나 보다 하고 일정을 찾아봤더니 에어로스페이스 인더스트리 회사를 갔어요. 예. 여기는 아이언돔 개발사가 아닙니다. 아이언돔을 라파엘이라는 회사에서 개발했고요. 예. 에어로스페이스는 입찰 경쟁에서 라파엘에서 졌어요. 예. 개발은 라파엘이 했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아이언돔 자체가 사실은 가자지구 하마스가 쏘는 단가가 몇십만 원짜리 집에서 조잡하게 만든 로켓을 상대하는 거거든요. 예, 탄도탄 상대하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조잡한 로켓도 아이언돔이 제대로 방어를 못했다고 이스라엘 내에서 양심선언 같은 거 많았어요. 모티 셰퍼 뭐 이런 과학자가 라파엘에 근무하던 과학자거든요. 작동 안 한다고. 미국 MIT 유명한 포스덜 교수도 아이언돔 작동 안 한다고 비판했었죠. 예. 저희랑 인터뷰 한번 했었는데 포스덜 교수 한번 인터뷰해야겠네요. 아이언돔 작동하는가. 약간 두 양반이 못 갔다. 예, 예. 그런 경우가 그렇게 뭐 많지 않거든요. 정당의 대표가 미국 대통령 정도 방문하면 만찬에 거의 100% 참석하는데 두 분이나 못 갔어요. 예. 특이한 경우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지난해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 내통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로버트 뮬러 특검이요. 이번에 최소 9명 정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여기에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또 사위인 제널드 큐시너 백악관 선임 고문 같은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긴장시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큰아들하고 첫 번째 사위가 연루됐잖아요. 예. 두 사람 다 지금 청와대가 아니죠. 백악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고 게다가 또 포함된 사람이 트럼프 그룹 자기 회사죠. 그렇죠.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트럼프 그룹의 부회장이었던 변호사 있거든요. 마이클 코언. 예. 그거 어떻게 딱딱 말해줍니까? 예. 하여튼 자기 측근 인사들이 이제 대거 포함돼요. 여기서 가족들이나 부회장이 또 연루된 걸로 나오면 이건 이제 전국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거 최순실 게이트가 그랬듯이 주변부로부터 다가오는 건데 미국 특검 안 봐주거든요. 예. 어떻게 될지. 그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네, 그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제대로 격식만 갖춰져서 대접하면 된다. 예. 정확하게 필요한 거 계산해서 주고받는다. 이런 겁니다. 예. 하여튼 관련해서 미국 언론에서도 트럼프가 한국에 가서는 톤다운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 물론 오늘까지 일정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봐야 되겠지만요. 이제까지의 말폭탄을 터뜨렸던 전례에 비하면 어제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미국 언론도 트럼프가 매우 자제했다라는 평가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뭐 국회 연설만 넘어가면 폭탄은 터뜨리지 않고 갈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관련 뉴스가 많은데 이 정도 하죠. 뭐 중요한 건 이 정도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던 장면 두 가지는 하나는 친박단체가 트럼프 방문에 뭐랄까요. 이 한미 정상회담에 기여했어요. 성조기와 태극기를 같이 흔들었죠. 예, 박근혜를 외쳤다고 하긴 하는데 어차피 뭐 트럼프는 한국말 모르니까 자기가 환영한 줄 알겠죠. 굉장히 기이한 방식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친박단체가 도왔다. 두 번째 제가 흥미로웠던 장면은 기사를 보다가 왜 박효신 씨의 야생화인가 이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이 환영 만찬에 불렀던 노래죠. 그래서 제가 기사를 찾아봤더니 어려운 상황에서 양국 관계를 아름답게 발전시키자 그런 의미를 담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개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화사 관계자한테 연락해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냐 왜냐 그랬더니 바쁘다고 딸랑 얘기한 게 가사를 음미하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미를 해봐야 되고요. 북핵과 한미 외교가 걸린 중요한 가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사를 음미하고 잠시 저희 해석을 제가 이게 첫 가사가 이거예요. 하얗게 피어난 오름꽃 하나가 얼음꽃 하나가 달가운 바람에 얼굴을 내밀어.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쭉 음미를 하다 보니까 한 몇십 번 들었거든요. 예. 그렇게까지 공을 들여서.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노래라고 하니까 가사를 음미하면. 하얗게 백인입니다. 트럼프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다 해석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작사가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거는 물어볼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그분은 어제 공연했기 때문에. 하얗게 백인 트럼프. 피어난 얼음꽃, 피어난 버짐입니다. 겨울에 하얗게 핀 버짐. 낮은 지질 북핵 문제, 피부 트러블이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달이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별명? 의문의 여지가 없죠, 가운. 의사들이 입는 옷이죠, 가운. 너무 심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거기에 그렇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운을 입자 버짐 치료를 해서 얼굴을 내밀어. 정확한 해석이라고 보고요. 다음 그래서 쭉 하다가 또 있네. 청와대 관계자가 당황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기 한 줄기 햇살에 목을 녹이다. 그렇게 너는 또 한번 내게 온다. 햇살 이거 햇볕 정책이죠. 작사가가 전혀 동의하지 않은 해석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햇볕 정책 때문에 문재인에게 온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뭐 사랑에 피고 타버리는 불꽃